이제 요거는 이제 PLC인데 중형 PLC에 속합니다. 중형 PLC. 기본적으로 베이스라는 게 있고 베이스에 슬롯이 있어서 그 슬롯에다가 여기 있는 슬롯에다가 필요한 카드를 사서 연결할 수 있는. 근데 기본적으로 생산자동화 기능사 정도까지의 어떤 기능을 요한다. 그거는 디지털 입력과 디지털 아웃풋, 즉 0과 1만 제어하는 모듈만 사다가 꽂아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들어와 있으신 장비도 디지털 입력 카드도 보통 한두 장, 디지털 출력 카드 한두 장 정도가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구입하신 거죠. 그 외에 여기다가 통신을 해야 되겠다. 그럼 통신 관련된 카드를 사다 꽂는 거고요. 뭐 온도 제어를 해야 되겠다. 온도 제어 모듈 카드 꽂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서버 제어라고 해서 이제 위치 제어를 해야 되겠다. 그럼 그 관련된 카드를 갖다가 필요에 따라서 꽂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냐? 이게 아니라 이제 장비가 커지게 되면 현장 가서 장비가 커지게 되면 센서 연결할 것도 많고 액추에이터도 연결할 게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이걸로 여기에 있는 걸로 이제 점수가 부족합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직접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직접 여기다가 Y단자 밑에서 발송해 보셨죠? 어디 Y단자 터미널 연결해서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직접 여기다가 연결해서 여기다가 스위치를 눌리던 센서를 눌리던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가지고 부족하게 되면 이 베이스를 또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해서 지금 옆에 보시면은 커넥터가 있어. 이게 파워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파란색 커넥터가 있어. 이 커넥터를 이제 밑에다 또 확장해서 연결해서 씁니다. 그럼 무한정 확장할 수 있냐? 또 그건 아닙니다. 이제 요거 시리즈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쓰는 건 GM4라는 기종인데 이거는 최대 이건 베이스를 밑에 3개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이제 좀 더 그 메모리 용량이 큰 것들은 7단대, 7단까지 증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계 내용에 따라서 장비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증설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거기 이런 PLC도 있고요. 이거를 바닥에 놓고 이런 PLC도 있어요. 얘도 PLC예요. 이건 이제 소형 PLC인데 요 안에 파워도 있고요, CPU도 있고 위쪽에 보면 입력부 이렇게 입력부도 있고요, 밑에 보면 출력부도 있습니다. 출력부도 있습니다. 물론 얘도 옆으로 확장할 수는 있어요. 센서가 있어서 필요한 모듈을 추가로 확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소형으로 글로벌로 따지면 여러분들께 GM4 시리즈고요. 요 위에 써있죠. GM4 CPU A라고 해서 모델명이 써있는데 대부분의 CPU 기종은 파워 옆에 바로 CPU가 있습니다. 파워 옆에 바로 CPU가 있고 이 CPU의 모델 네임은 바로 다 위에 써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것도 그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XGI 뭐 이렇게 써있을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GM4라는 기종이고 이건 GM7 기종이에요. 이제 글로벌 기종은 숫자가 작으면은 그 사양이고 숫자가 크면 저 사양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미쯔비시 PLC가 있는데 그 미쯔비시 PLC는 반대로 숫자가 작으면은 사양이 좀 떨어지는 거고 숫자가 크면 사양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메이커마다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 넘버를 매겠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쯔비시 PLC의 소형 PLC예요. 이것도 PLC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CPU 있고 여기 입력 단자 있고 밑에 출력 단자 있고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지원을 해야 되겠다. 요거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10에서 15만 원 사이에 판매가 되는데 요거 사다가 상비에 받아가지고 여기 하는 거. 어제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전반적인 구조는 파워 서플라이가 있는데요. 이 파워 서플라이가 있는 이유는 CPU하고 이 옆에 있는 보조 그 슬롯에 사용되는 카드들의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전원을 공급하는 게 내부에서는 5V를 사용을 하거나 또는 최근에는 IC가 좀 빨라져서 3.3V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워에서 그 전압을 이쪽에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뒤쪽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베이스라는 모듈을 통해서 이제 전기를 이제 공급을 뒤쪽으로 알아서 해주는 거죠. 저희가 컴퓨터 분해해 보면 뒤에 마더보드 있잖아요. 메인보드. 메인보드에 해당하는 게 저 베이스예요. 베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에 파워 서플라이가 연결되고 그 옆에 CPU 연결되고 필요에 따른 카드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앞에 거는 파란색 2개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오렌지색 2개가 있는데 이걸 바꿔 꽂아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오렌지색을 앞에다 꽂고 파란색을 뒤에다 꽂아도 되고 파란색, 오렌지색, 파란색, 오렌지색 꽂아도 되고 아무렇게나 꽂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꽂는 이유는 특히나 이제 교육 장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꽂아요. 왜냐면 입력 신호가 들어오고 출력 신호가 나간다 해서 입력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연결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놓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커버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커버 열어보시면 됩니다. 커버를 열어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PCB 기판으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런 PCB 기판이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제 여러분들 작업했듯이 Y전자 터미널에다가 전선 물려서 여기다가 직접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그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은 여기 있는 그 나사의 이빨 탭이 나가겠죠. 계속 조였다 풀었다 하다 보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을 지금 미리 따는 거예요. 선을 따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0번부터 F번까지 있잖아요. 숫자가 메뉴에 0부터 F까지 써 있잖아요. 그죠? 개수가 16개죠. 16턴법을 쓰기 때문에 16개인데 그 0번부터 F번이 여기 맨 위에가 이제 0번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쭉 앞뒤로 앞에 8개, 뒤에 8개, 맨 밑에 이제 컴단자 이렇게 있는 건데 그 라인이 내부의 선을 거쳐서 이 앞에다 이렇게 뿌려 놓은 겁니다. 이 앞쪽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사가 이 밑에에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의 슬롯은 이렇게 16개랑 매칭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거는 이렇게 2개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쪽 끝에 거.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매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참고로 지금 사용한 툴은 저 같은 경우는 주밋이라는 걸 써요. 주밋 사용하시면 수업할 때 쓰시면 편해요. 교재 작업하실 때도 그냥 바로 화살표하고 그릴 수가 있으니까 교재 작업하시는 분들은 주밋이라고 무료로 구독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꼭지에서 이따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16개가 토탈로 여기 16개 들어가 있는 겁니다. 1대1로 지금 매칭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뭐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많은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의 반복인 거죠. 여기다는 스위치 연결할 수 있는 거고요. 이쪽에는 램프 같은 거 연결할 수 있는 거고요. 인형 모듈이기 때문에 스위치 같은 거나 램프 같은 거 연결할 수 있는 거고요. 전반적인 이제 구성은 이해가 가셨죠? 얘도 컴퓨터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CPU라고 입력 장치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컴퓨터의 키보드나 마우스가 입력 장치면 이 PLC는 얘가 이제 입력 장치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출력 모듈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컴퓨터를 따지는 모니터 프린터가 있는 건데 여기다가 램프나 실린더를 돌릴 수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나 부저나 뭐 이런 기기들을 여기다가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를 먼저 연결을 해볼 건데요. 전원을 메인 파워를 켜시면 PLC에 전원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메인 파워를 켜시면 이건 이제 메인 파워에서 바로 전원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 밑에 바로 옆에 보시면 DC 24V 전원이 있는데 DC 24V 전원을 켜시면 그 아래에 있는 DC 24V 전원이 나오는 거예요. 공급이 되는 거니까. 네, 지금 물론 당연히 안 보이죠. 보이진 않는데 이걸 올리면 밑에 있는 전원이 들어온다. 근데 얘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 전원은 PLC가 구동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밑에 있는 이 옆에 있는 24V 전원들은 외부의 스위치나 어떤 램프 같은 거를 구동하기 위한 파워인 거지 이 PLC 자체의 모듈에 전기를 공급하는 거는 메인 파워 서플라이만 전기가 들어온 공급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이 전원은 나머지 있는 기계의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파워 서플라이가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이제 이렇게는 안 쓰고요. 그 SMPS라고 해가지고 어제 써보셨죠? SMPS. 그 SMPS가 이 안에 있어요. 뜯어보면 SMPS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단자를 내놓은 겁니다. 그 SMPS로 24V 전원을 사용합니다. 산업용 기기가 24V를 쓰는 이유는 그 5V라든지 3V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이즈에 취약해요. 그러니까 온오프 신호가 그러니까 저희 디지털인데 그런 온오프 신호가 있는데 얘가 지금 그 5V 준이다. 여기가 0V가 5V다. 여기에 노이즈가 심하게 커버리면 얘가 0인지 1인지를 모르는 거죠. 전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24V를 써버리면 어느 정도의 노이즈가 있어도 경계가 명확해서 연과를 확실하게 체크를 할 수 있죠. 이런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기기를 돌리려면 와트가 필요한데, 와트 이제 VI가 필요한데, 전압이 너무 낮아버리면 전류가 너무 많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자동 제어계의 그 제어 전압으로는 24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역사적으로 이렇게 표출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딱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그 기준 전압 만들어진 게 1.2V인데 거기서도 시작하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치로 이렇게 얻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 한번 퀴즈 하나 드려볼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저희 가정에서 쓰는 1.5V 2A 배터리 있죠? 2A 배터리 1.5V 이건 진열 연결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진열 연결이죠? 여기다가 동작 전압이 1.5V 램프를 달았어요. 1.5V는 주기만 하면은 그 동작이 되는 그런 램프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이거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켜지죠? 켜져요. 대부분은 플러스로는 전기가 안 통한다고 알고 있는데 전기가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전기는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준 전압이죠. 여기서는 바닥 여기서 여기까지는 3V 여기서 여기까지는 1.5V 부하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은 1.5V의 전이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릅니다. 이해되시죠? 많은 친구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안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전기적인 내용이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이랑 상관없이 일단 플러스에서 여기 입력 단자의 컴 단자에다 연결하실 거예요. 입력 단자의 컴 단자. 그리고 거기 0번 00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선을 연결하실 거고요. 스위치에다 연결할 겁니다. 뭐 짧은 거 긴 거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은 현장에서는 선 길이도 저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플러스에서 PLC 입력 전에 컴단자 연결하시고 스위치에서 여기 빵빵빵에서 스위치를 연결하시고 이 위에 있는 컴 단자는 스위치의 컴 단자입니다. 스위치의 컴 단자여서 이거는 여기 0V에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전기가 페루프를 형성을 한 건데 플러스에서 시작을 해서 PLC 입력 단자로 들어가고 스위치를 거쳐서 그쪽에 있는 컴 단자가 마이너스로 온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눌러보면 PLC의 입력 단자에 불이 들어와야 돼요. 다른 데 불 들어오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스위치를 눌렀을 때 여기에 있는 00에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불 안 들어오시는 분이요? PC 24부터 전원 키셔야 돼요. 스위치를 껐을 때. 스위치 누르면 출력이 왜 깜빡이나요? 예? 왜냐면 지금 이 강의실에서 이전에 누군가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을 집어넣는데 전원을 껐다 켜도 프로그램이 날아가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 이제 프로그램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건 요거 전기 스위치를 눌렀을 때 여기 신호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요거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건데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교재 13페이지입니다.
이게 13페이지인데 방금 여러분들이 DC 24V 전원을 썼잖아요. 여기는 DC 24V 전원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 DC 24V 전원이 어디 있겠냐면 이 회로에서는 지금 저희가 플러스를 PLC 입력 단자부터 컴 단자부터 갔으니까 지금 밑에 있는 전원을 썼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림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듈은 이 PLC의 입력 단자 컴을 플러스를 써도 되고 마이너스를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래서 마이너스 전원도 써도 되니까 점선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하나만 있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 한쪽으로만 쓰셔야 돼요. 그 이유는 안에 있는 LED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네. 요 포토커플러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실물을. 포토커플러 실물로 보신 적 없으시죠? 옆에 강의실에서 갖다 놔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플러스 24V에 연결을 했고 PLC의 입력 단자 빨간색 컴 단자에다 연결했는데 그게 요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그 전기가 내부로 이렇게 여기까지 딱 흘러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있는 포토 커플러라는 거는 LED하고 이제 포토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빛을 받으면 전기를 통하는 수다. 요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칩이에요. 요 하나가 칩입니다. 칩이어서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는 LED도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는 전기가 한쪽으로만 가는 거. 근데 화살표 방향으로만 전기가 흘러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플러스 전기가 흘러 들어왔으면 얘는 왼쪽에 있는 LED는 전기가 못 들고요. 화살표 역방향이니까. 화살표 지금 오른쪽에 있는 배치되어 있는 이 LED로만 전기가 흘러서 나갑니다. 물론 LED 뭔지 아시죠? 우리 신호등에 깜깜 쳤죠. 아니면 요새는 자동차 브레이크 등 LED로 돈 더 줘야 되죠. 그거. 거기 있는 그 LED가 이 안에 똑같이 있는 건데 그 LED가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 에미트 다이오드라고 해서 다이오드의 끝단에서 빛을 발하는 게 LED인데 전기가 이렇게 흐를 때 얘가 빛을 발합니다. 빛을 발하고 어쨌든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당연히 스위치를 눌러야 전기가 지금 스위치를 안 누르잖아요. 그럼 전기가 어디까지 와 있는 거냐면 이렇게 한 바퀴 와서 여기까지 전기가 와 있는 거예요. 테스터 뷰도 여기서 찍어보면 여기도 24V가 걸려 있어요. 근데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에 전기가 흐르는 거죠. 흘러서 얘가 일을 하는 거죠. 빛을 발하는 거죠. 이 빛을 발하면 여기 있는 내부 서킷에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흘러서 CPU에서 이 값을 읽어갑니다. CPU가 이 값을 정기적으로 읽어가면 스위치가 눌렸구나라는 것을 PLC CPU가 알 수가 있는데 물론 스위치를 오프시키면 여기 있는 LED가 오프가 되고요. 여기 있는 포토 트랜지스터가 전류를 흘리지 못합니다. 내부에서 CPU가 값을 읽어갔을 때 신호가 맞는지 지금 스위치를 안 눌렀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는 건데 이해되셨나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연결한 선이 세 가닥 연결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한 가닥 연결한 거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아까 0번 000이라고 써 있는 거 여기 빵빵빵이라고 써 있는 거 거기에서 스위치에 연결한 거고요. 물론 당연히 여기에는 PB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PB1이고 PB1의 단자에서 이렇게 선 세 가닥을 연결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건 이제 프로그램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 무조건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무조건 LED가 들어와야 돼요. 이게 안 들어오면 그 모듈이 고장인 거예요. 아니면 선이 끊어졌거나. 보통 모듈이 고장나는 경우는 드물고요. LED 이제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듈 자체가 고장나는 드물어. 여기다가 24V가 아닌 이거 훨씬 더 높은 전압을 주면 얘가 고장날 수가 있어요. 근데 24V 밑에 있는 전압을 줬을 때도 고장나는 일이 거의 드물어요. 지금 여기 있는 장비도 얘도 지금 이제 10년 넘게 쓰고 있는데 고장난 적은 없어요. 인력포트가. 출력포트가 나갈 수는 있는데 인력포트가 고장나는 게 이해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연결된다 그 신호가 안 들어온다 그럼 어디 선이 나가요. 여러분들 지금 쓰는 게 이제 반항압제를 쓰잖아요. 이게 이제 업체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끝에 단자가 되게 좀 약해요. 키나 ED 거는 상관이 없는데 모 회사 거는 이렇게 해서 쭉 작업하면 쭉 빠져요. 그 거기서 작업을 할 때 바이스 이렇게 물려가지고 해서 노치가 생겨요. 전선에 몇 번 쓰다 보면 끊어지는 경우가 생겨서 이렇게 했을 때 입력 프로그래밍이랑 상관없이 입력 모듈에 신호가 안 들어왔다. 그건 이제 전선 쪽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그냥 해보실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이요. 푸시 버튼. 푸시 버튼을 지금 배우고 푸시 버튼. 또 있죠? 이거 어디다가? 푸시 버튼. 푸시 버튼은 누르면은 들어가는 거고요. 놓으면 튀어나오는 게 푸시 버튼이에요. 반대로 꽂으셔도 동작합니다. 지금 저희가 플러스를 스위치에다 꽂고 거기서 나온 스위치에서 나온 거를 그라운드로 갔잖아요.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 꽂으셔도 동작이 돼요. 스위치 눌러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 꽂으셔도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 불이 들어와요. 해보세요. 저는 그냥 바꿔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 꽂으셔도 돼요. 동작이 되는 이유는 이번에는 위에 있는 점선들을 연결하신 거죠. 플러스에서 스위치로 먼저 갔죠. 지금 스위치 누른 게 들어와서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LED가 작동을 하는 거죠. 위에 있는 전원으로 연결이 되는 모습이고. 근데 모듈마다 이 안에 있는 포토커플러가 여기 있는 LED가 하나만 있는 게 있어요. 이유는 이제 단가 때문에. 그럼 얘는 왜 이렇게 잘 들어갔냐? 사용자가 센서, 이게 이제 센서 타입하고 스위치는 상관이 없는데 센서의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MPN 타입이 있고 PLP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그 타입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돼야 돼요. 이게 결정이 되면 그걸 결정하든가 센서가 결정되어 있으면 이 방향을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모듈이 나눠지기 때문에 두 종류로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두 개를 다 쓸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듈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통 그 현장에는 이렇게 양방향 자리를 씁니다. 근데 가 있는 거 모델을 한번 보셔야 돼요. 모델을 보시고 그 모델의 데이터 시트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안에 어떻게 돼 있다. 그걸 보시면 궁금하시면 찾으시죠. 12V 해도 동작은 돼요. 12V 동작이 되고 24V 동작이 되고 물론 모듈마다 24만 되는 게 있고요. 물론 얘는 DC만 되는 건데 AC 입력도 있어요. AC, 220을 줘도 동작이 되는 모듈을 따로 씁니다. 왜냐하면 입력기기가 꼭 DC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AC 모듈을 따로 이 내부 회로긴 하지만 여기 R이라고 되어 있는 건 레지스터 저항이에요. 이 저항이 없으면 LED 자체에는 저항값이 없습니다. 전류가 파워에서 내줄 수 있는 무한대로 파워에서 내줄 수 있는 3A 또는 5A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있는 LED는 30mA 정도 전류가 흐르면 얘가 타요. 그러니까 저항이 없으면 얘는 그냥 타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서 저항은 성분이 거의 없어서 그래서 이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그 입력 모듈 하나에 지금 16개가 있는 요게 16개. 지금 여러분들 하나에다 꽂으셨잖아요. 빵빵빵에다 꽂으셨잖아요. 근데 거기 015까지 있잖아요. 요런 게 모듈 하나에 16개가 있다. 그래서 걔를 16점 모듈이라고 합니다. 16점짜리 모듈이다. 근데 어떤 모듈은 그 똑같이 생긴 거에 32점짜리도 있어요. 또 어떤 거는 8점짜리도 있어요. 8점, 16점, 32점, 좀 더 큰 거는 64점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설계 파트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나왔으면 그거를 사다가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교육 현장에는 16점 또는 32점짜리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보통 32점짜리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굳이 그 스위치 같은나 센서 같은 거를 한 15개밖에 안 쓸 건데 32점 살 필요는 없는 거죠.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건 이제 돈의 논리죠. 경제 논리에 의해서 필요한 거를 사서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용어가 있냐면 싱크하고 소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싱크하고 소스. 싱크하고 소스 용어는 쉽게 생각하시면 싱크는 저희 싱크홀이 있죠. 싱크홀이 쑥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연결한 게 싱크 타입으로 연결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단자를 기준으로 PLC의 입력 단자를 기준으로 전류가 들어가면 싱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플러스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연결하고 얘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스위치를 눌렀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안으로 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싱크 방식으로 연결하신 거예요. 반대로
밑에 있는 플러스 지금 아까 처음대로 연결했으면 전류가 모듈로 들어가고 안에서 포트를 통해서 전류가 나오죠.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우리가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를 그 아까 처음 저희가 연결한 거를 소스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입력 모듈이 소스 타입이 있고 싱크 타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쓰비시 이 회사에서는 얘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컴단자 기준으로 얘기해요. 미쓰비시 기준이에요. 제가 미쓰비시 자꾸 얘기하는 거는 국내에 미쓰비시가 좀 많이 깔려 있어요. 반도체 산업이 그쪽에서 기술 이전 갔다 보니까 장비도 거기에서 처음에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 장비가 먼저 깔려 있어요. 향후에 또 개발되는 장비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파티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성능이 PLC 자체 성능은 지금 어느 정도 따라왔는데요. PLC에 연결되는 부가기기, 모터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건 아직까지 기술이 아직은 빨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밀 분야나 이런 쪽은 아직까지도 그쪽을 안 쓰시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걔네는 이 컴단자, 이 공통단자예요. 컴단자는 커먼 공통단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16개가 다 똑같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단자를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컴단자라는 걸 씁니다. 스위치도 또 컴단자가 있었죠. 이유는 스위치 위에 있는 8개가 그 단자에 하나씩 선이 하나 물려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컴단자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스위치 쪽에 컴단자가 있는 거고 PLC 모듈에 컴단자가 있는 거고 둘 다 내부에서 공통으로 쓰냐 스위치도 스위치에 나머지 스위치가 선이 다리가 2개일 거 아니에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그럼 나머지 한쪽 다리의 선은 다 한쪽 편에 그려 있는 거죠. 나머지 다리가 지금 보시면 그림으로 그려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스위치가 이렇게 다리가 이제 2개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리가 2개가 있어서 다리가 이렇게 2개가 있어서 한쪽 선은 전부 다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와 있는 거고 실제 내부에 그렇게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선은 이렇게 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포인트를 스위치의 컴단자다 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컴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요게 이제 입력 모듈 전부 다예요. 설명으로 따지면 이게 16개 있다 보니까 복잡해 보일 뿐인 거지. 이거에 단 이제 어떤 이제 전기적인 기술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 있는 스위치를 얼마나 빨리 깜빡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PLC가 값을 읽어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스위치를 1초에 1000번을 하면 1초에 1000번 오노프를 하면 그거를 CPU가 그대로 값을 읽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LED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 빠르면 꺼지기 전에 다시 또 스위치가 눌려버리면 얘가 전기니까 전기가 흘러가다가 끊길 것 같은데 다시 또 전기가 공급이 되면 얘가 안 꺼지거든요. 꺼지질 않아서 내부에서 그 개수를 1000번을 눌렀다 쳐도 기계적으로 놀라서 스위치를 1000번을 온오프를 시킨다 하더라도 실제 시그널은 1000개가 안 넘어갈 수가 있다. 이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응답 시간이 1초에 500번이다. 어떤 거는 200번이다. 뭐 이런 제한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 신호까지만 이 입력 포트로 개수를 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간다. 1초에 뭐 10만 개다. 이러면은 얘는 안 됩니다. 그거는 별도로 거기에 맞게 하는 고속 카운터 모듈이라는 걸 별도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뉴스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신문지 세사할 때 신문지 쫙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신문 부수 개수를 세야 될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게 만약에 1초에 1000사이 지나간다. 그러면 여기다 센서 달아도 안 된다. 그런 거는 별도로 고속 카운터 모듈을 사서 거기에서 이제 시그널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그 개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입력 모듈은 1초에 500번 내외 정도를 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옵션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학교에 있는 아마 조정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응답 시간이라고 해서 조절할 수 있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금 스위치 연결한 거를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쓰냐?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웍스2라는 GM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GMin퍼. 여기 GMin퍼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물론 GMin퍼는 LS탄자에서 무료로 공부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계보를 알려드릴게요. 계보. 예전에 이 LS300 글로파 여러분들이 쓰는 게 이제 글로파 PLC인데 글로파 PLC 이전에도 골드스타에서 나온 PLC가 있었어요. G8인가 뭐 하여튼 그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글로파 시리즈하고 글로파하고 마스터 K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글로파는 국제 표준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IC 표준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멘스 쪽에 어떤 영향을 받습니다. 지멘스 기술을 영향을 받아서 좀 그런 경향이 있고 마스터 K라는 기종은 미쯔비시 영향을 받아요. 이게 큰 차이점은 내부 메모리 구조가 달라요. 여기는 이쪽 제품은 내부 메모리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시댁에서 하나로 되어 있어서 이 메모리를 가지고 타이머 용도로도 쓰고 카운터 용도로도 쓰고 메모리 저장 용도로도 쓰고 기타 등등. 이거 이 메모리 하나를 쪼개서 쓰는 스타일이고 여기는 마스터 K하고 이 미쯔비시 계열은 레지스타라고 있는 게 있는데 레지스타라고 하는 것도 메모리예요. 메모리인데 어떠한 특수한 기능이 부여된 메모리.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타이머 메모리 따로 있고요. 카운터 메모리 따로 있고 16비트 메모리를 저장하는 데이터 메모리가 따로 있고요. 비트 메모리를 저장하는 M 메모리가 따로 있어요. 이게 큰 차이예요. 제일 큰 차이. 이렇게 하다가 LS300에서는 이게 이제 구기종이고 지금도 생산은 되지만 거의 단종 수준에 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XGT라고 해서 새롭게 나온 게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글로파의 후손이 XGI입니다. IC 표준을 다른 나라에서 XGI라고 쓴 거고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냥 마스터 K에 후속을 했기 때문에 XGK라는 모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대 선배로 나뉘었어요. 물론 여기에 더불어서 소형 PLC인 XGB 시리즈도 있고요. 있는데 일단 크게 양대 산맥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요. 얘는 이제 IC 언어 표준을 따라가지고 함수 모양이 이렇게 네모나 해가지고 입력도 있고 출력도 있고 생겼고요. 얘 같은 경우는 함수가 가로로 생겼죠. 명령어 있고 어떤 메모리 피연산 메모리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이런 이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학교에 있는 것도 요 시리즈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구성이에요. 똑같아. 실제 모듈도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입력 모델이 G4i D22A잖아요. 이게 그대로 삽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꽂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사이즈가 틀려. 베이스 사이즈가 틀리면 안 되겠네요. 이게 계보고 글로파에서는 이제 GM인이라는 걸 썼고요. 마스터 K는 KGL 윈이라는 걸 썼습니다. KGL 윈. 이런 프로그램을 룰로 도표해서 각각 쓸 수 있게끔 했는데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XG5000이라는 걸 쓴 거죠. 그럼 이제 지금은 XG5000하고 다른 그 터치 작화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XG 스튜디오인가 뭐 하나가 나왔어요. 그거 이제 깔면 이제 같이 연동해서 이제 프로그램 할 수 있게.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원래는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PLC만 했었는데 뭐 터치가 나오고 뭐 통신 관련된 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엔지니어가 뭐 하나 하려면 프로그램을 설치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구 방식으로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메이저 기업에서 그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나를 깔면 거기 이전까지 부가적으로 널려있던 프로그램을 한 번에 다 깔 수 있도록 엔지니어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M인 열어주시면요. 프로젝트에 새 프로젝트를 하시면 그 여러분들 지금 C 드라이브 컴퓨터가 껐다 키면은 리셋돼요. 그래서 D 드라이브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드십시오. 윈도우 탐색기를 여시던지 윈도우 탐색기 윈도우 키하고 알파벳 2키 누르시면 됩니다. 윈도우 키하고 알파벳 2키요. 그래서 윈도우 탐색기 여셔서 D 드라이브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드십시오. 그냥 편하게 오늘 날짜로 만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폴더를 만드시면
찾아보기로 해서 D 드라이버에 가시면 여기 찾아보기를 누르시고 D 드라이브 눌러주시면 거기에 있죠?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만들었던 폴더가 있겠죠? 찾아보기에서 이렇게 D 드라이브 찾으셨나요? 찾으셨습니까? 네, 확인 눌러주시면 프로젝트 파일 위치가 2019-0724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 여기다가 프로젝트 이름을 오늘 날짜로 그냥 데이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데이 0724_1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저런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거나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거나 파일 이름을 만들거나 이럴 때는 빈칸을 쓰시면 안 좋아요. 옛날부터 이제 우리 프로그램 쪽 세계에서 빈칸을 넣으면 이 구분자 역할을 해서 빈칸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수 기호는 무조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특수 기호 중에 쓸 수 있는 것은 언더가, 나머지는 특수 기호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요즘 건 다 돼요. 옛날에 안 되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지간하면 특수 기호는 쓰지 마시고 언더가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건 다 되게 돼요. 옛날 이제 습관이 남아있고 그런 건데, 되도록이면 언더거나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